잘 알려진 인물은 아니고 바로 국토부 차관의 이 발언이 오늘 하루 종일 시끄러웠습니다. 11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고 오늘이 그 적용 첫날입니다. 이른바 갭 투자 금지. 그런데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이재명 정부의 수장들이 발언 하나하나가 다 논란거리입니다. 직접 한번 화면부터 먼저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이번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젊은이들, 신혼부부들 이런 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진짜 이런 개 XX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분들이 그럼 왜 이렇게 막 그러냐. 대통령실의 비서관들의 36%가 강남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들은 샀어요. 그러니까 열받는 거예요. 우리는 못 사게 하고 지들은 사고. 저 김상호 비서관 다세대 주택 강남 대치동의 6채, 구이동의 아파트. 이런 사람들 때문에 젊은 사람들, 집 없는 사람들이 박탈감을 느끼는 겁니다. 이 사람 왜 안 팔아요, 집? 빨리 팔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런 분들이 6채나 보유하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팔고 이런 게 되어야 지금 발표하는 이 정책들이 제대로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집값을 잡을 수 있다라는 확신을 국민한테 준다 이거죠. 오늘 만나볼 얘기는 이겁니다. 한 부동산 관련 유튜브에 출연한 국토부 차관이 뭐라 그랬냐면요. 이현정 의원. 네. 지금 아마 몇 천만 원 모자라서 지금 못 사시는 분들 때문에 이렇게 여러 목소리가 있는 것 같은데 집값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 이거 어떻게 들으셨어요? 사지 말라는 이야기죠. 집값 언제 떨어졌습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 때부터 집값 계속 올랐잖아요. 집값 언제 떨어져요? 결국은 저 이야기가 정책 담당하는 사람이 저렇게 무책임한 이야기를 하는 거? 본인은 또 강남에 거의 33억짜리 집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자, 그럼 일반 국민들한테 집값 떨어질 때까지 언제까지 기다리라고요? 언제까지? 정말 무책임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어떡하든지 국민들의 이 집 문제에 대한 게 얼마나 민감합니까, 사실은. 예. 지금 월급 받아서 저축해서 집 살려면 20몇 년 걸린다는 거 아니겠어요? 모르겠으면 김병희 원내대표는 어떻게 차근차근 모으셨는지 모르겠지. 알뜰살뜰 하셔서 하는 게지 모르겠지만 우리 일반 월급쟁이들은 20몇 년을 노력해야 겨우 집값을 가는데 문제는 그때 집값이 오르는 이 금액 자체가 너무 많이 오르기 때문에 불가능한 거예요. 예. 근데 집값 떨어질 때 기다리고 그럼 그 사이에 본인들은 다 투자하고 다 사고 하면서 그렇게 하라고요? 이게 바로 지금 현재 집값 정책을 총괄하는 국토부 1차관의 생각입니다. 마인드입니다. 더군다나 김병희 원내대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제 빚을 얻어서 집 사는 시대는 없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확히는 수억, 수십억 빚 내서 사는 게 말이 되냐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세상에 빚 없이 집 사는 사람 누가 있어요? 정말 현금 가진 부자 이외에는 대부분 다 빚을 얻어서 차근차근 갚아가며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어떤 정책을 주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국민들 정말 억장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제가 정책을 두고 위선 내로남불 당신 있는데 당신은 갖고 우린 못 사게 하냐라는 것까지는 너무 감정적으로 안 가는데 집값 떨어지면 그때 사 라고 얘기니 국토부 차관이 할 말은 아닌 것 같아서요. 저런 말씀을 하시려면 집값 떨어뜨리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줘야죠. 근데 이게 본인은 이렇게 대출을 끼고 사고 있으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박탈감을 줄 수 있다는 걸 저도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다만 지금 이번 부동산 대책, 15 대책은 그래도 선의를 갖고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수요자, 그러니까 청년들이나 신혼부부나 이런 사람들이 주택을 구매해야 되는데 현금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너무 구매에 앞장서다 보니까 빚을 내서 막 앞장서다 보니까 가격을 전체적으로 올리면서 실수요자들에게 뭔가 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 꿈을 박탈한다. 그들에게 집중되도록 하겠다는 그 선의를 갖고 있는 건데요. 저는 파격적인 규제 대책이 나왔으면 파격적인 공급 대책도 함께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진보 정권이 지금까지 조금 인색했다고 할 수 있는 그린벨트 해제나 재개발 기준 완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파격적으로 공급 대책을 해야 저는 집값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또 안정적인 시그널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규제만 하면서 대통령실이나 지금 정부 여당에 저희 당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강남에 아주 고가의 아파트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그냥 규제만 얘기하게 된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내로남불 아니냐 이래서 비판해서 그렇게 자유로울 수는 없거든요. 물론 그 실제 구매를 하고 뭔가 실제 여력이 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만 구매하도록 하자라는 이 선의를 저는 이해합니다만 이런 프레임이나 이런 공격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좀 더 정부가 그리고 민주당이 이거에 대해서 좀 숙고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 어떤 선의를 갖고 출발한 정책이라고 모두 다 결과가 선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선이든 악이든 뭔가 세밀하게 봐야 되는데 과연 그 정책 자체가 이렇게 주도면밀하게 짜진 게 맞는 게 첫 번째인지 두 번째는 이 부분 대통령실의 비서관급 이상 참모진 3명 가운데 1명이 강남 상부에 주택을 갖고 있다. 이거는 이제 공직자들 말하는 거고요.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일부 보도에 보니까 한국일보 보도인가요? 뭐 민주당 61명, 국민의힘 61명이 본인 지역구 말고 지역구에는 이제 전세로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서울의 아파트를 갖고 있다. 윤희찬 부위원장님. 근데 이거는 뭐 여야 싸잡아 비판할 게 아니라 야당 의원들은 이런 정책을 안 냈고 정책 위반하는 사람들이 지금 부동산은 아니기 때문에 여당 의원들 향해서 본인들은 집 다 갖고 있고 이런 비판들이 동시에 나오는 건 왜 그런 겁니까?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건데요. 첫 번째는 이제 이 정책을 위반하고 추진하는 사람들이 아까 국토부 차관 말처럼 좀 기다리면 낮아지니까 그때 사라. 김봉기 원내대표의 말도 그런 취지잖아요. 근데 본인들은 만약에 이 집값이 낮아질 것을 그렇게 확신하면 팔겠죠. 지금 팔아서 차익 실현하겠죠. 근데 저렇게 안 하고 오히려 집은 강남에 그대로 두고 다른 데 가서 전세살이 한다는 의미는 저 집값이 본인들도 오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걸 보는 국민은 집값이 내려간다는 정부의 말을 믿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말보다 행동을 보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청년들의 경우에는 현재 돈이 없죠. 그분들은 미래 수익이 늘어날 상황인데 미래 수익을 담보로 돈을 빌릴 수 있는 기회를 원천 차단하고 현재 기득권자인 본인들 현금 많으신 분들은 지금 접근성이 더 좋게끔 정책을 위반하면 과연 청년 박탈, 사다리를 치운다 이런 식의 청년들 비판이 타당한 거예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런 소치가 주는 정책에 대한 신뢰성이 강하게 의심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60명 넘는 민주당 의원들, 뭐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긴 한데 본인이 지금 당선된 지역구에는 전세 살고 서울 등 아파트 소유를 다 갖고 있다. 이런 부분. 오늘 국감, 서울시 국감도 있었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오히려 문재인 정부 때도 부동산 정책을 28번이나 손을 대니까 훨씬 더 이렇게 아파트 시세 변동이 많은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시장님이 바짝 기장을 하시고 역할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 정부 정책에서 그럼 실수요자들은 주택 구매가 가능하겠습니까? 예, 그게 지금 가장 큰 걱정입니다. 사기도 어렵고 팔기도 어렵고 전 월세 물량을 확보하기도 어려운 일이 앞으로 도래할 것이 예상이 돼서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국토부 답변 한번 보겠습니다. 서울시 의견을 마치 받아들인 것처럼 저렇게 답이 왔어요. 실제로 서울시 의견이 조금이라도 반영이 된 게 있습니까, 시장님? 예, 없습니다. 난독증 있으십니까, 국토부 직원들? 그게 찬성 의견으로 보이셨습니까? 저희 그 규제 지역을 찬성 의견. 저희는 법령상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번 대책을 한마디로 평가하면 집 없고 돈 없는 서민을 대상으로 한 서울 추방령이다. 서울 주택 문제를 관장하는 서울시장과 서울시에서 그렇게 경고를 하고 신중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했는데 묵살하고 바로 그냥 발표를 해버린 겁니다. 이게 국가폭력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그 지방자치단체장 출신인 대통령 이 정부가 그렇게 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사전에 좀 충분히 의논이 있었다면 좀 저희들의 의견을 개진을 하고 싶었는데 오세훈 시장은 이제 이재명 정부와 이제 부동산 집값 잡기에 대해서는 공유가 잘 안 됐다고는 국감 때 얘기했는데 잠시만요. 이 얘기를 하기 전에 화면 하나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과거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에 부동산은 세금을 줄이고 공급을 확대하겠다. 혹은 대출 규제도 완화하겠다는데 이거 정반대로 가는 거 아니냐. 세금 안 늘린다고 했는데 여기 구인철 경제부총리 얘기는 집값 50억 정도 되니까 한 1%, 1년에 5천만 원씩 보유세 내게 되면 못 버틴다. 그럼 이제 모르겠어요. 강서풀 위원장님. 이재명 정부는 이제 집값 잡는데 결과적으로는 보유세 카드를 꺼낼 심산인 겁니까? 일단 첫 번째, 저희가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그 보유세를 가지고 좀 실패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사실 보유세라든지 어쨌든 과세를 통해 가지고 집값 잡는 것은 상당히 신중할 것이고 예.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하고 웬만해서 쓰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상황이 변하면
또 결정도 변해야 된다라는 주장은 있지만 근데 이제 공약이 그러면 180도 뒤바뀐 건 아니라는 비판도 있어서요. 지금은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 지금 이제 구현철 장관이 말했던 것처럼 미국식 얘기하는데 만약에 이 과세를 가지고 집값을 잡으려고 한다면 뭐 전 세계적으로 보유세와 거래세 둘 다 높은 경우는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보유세를 만약에 취득가액으로 과세를 한다는 어떤 그런 아이디어 차원의 뭐 그것도 양도소득세 있고 취득세를 줄일 수 있다. 대신에 예. 거래세는 낮춰야겠죠. 그런데 그것마저도 지금 저희 민주당 자체적으로는 조금 부정적인 입장인 점을 말씀드리고 차라리 이제 지금도 생애 첫 주택자라든지 아니면 청년이라든지 신혼부부는 LTV 뭐 70%까지 알겠습니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더 찬탄히 하고 뭐 용산 미군 기지나 혹은 뭐 예. 재개발 재건축을 일거에 확실히 풀어가지고 어디 지역은 몇 년도에 몇 가구가 나온다는 예. 확실히 알려주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 맞춰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성필 대변인의 여기까지 부동산 얘기였습니다.